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어제부터 날이 급격하게 추워지고요. 또 곳곳에 눈도 내렸습니다. 이번 추위가 또 오늘 절정을 보이면서요. 원주 아침 기온이 영하 11도까지 뚝 떨어졌습니다. 이 한낮에도 영하 5도 선에 그치면서요. 종일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겠는데 이번 추위 한파주의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곳곳에 바람도 불겠는데요. 특히 어제 내린 눈이 얼어서 도로가 미끄럽습니다. 이 안전사고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도내 폐광 지역을 하나의 이 걷기 길로 연결하는 폐광 지역이 걷는 길 운탄고도 주송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운탄고도 주송 사업 좀 어떤 사업인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원주시에서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오늘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또 어제에 이어서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 발족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죠. 2월 17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동해 북부선 남측 구간을 통과하는 6개 정거장의 역세권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도는 이달 중에 6개 정거장의 역세권 개발 용역에 입찰 공고를 내고 연내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는 이번 용역이 지역별 역세권 개발 구상안의 수립과 함께 대북 협력 사업 발굴, 또 북방 물류 사업 추진에 대비하는 등 미래 비전 수립도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강원도 내 대학들이 올해 1학기 수업 방식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병행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도권 학생들이 많은 만큼 안전을 고려해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적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대면 수업이 늘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등록금을 둘러싼 반환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최근 한 달간 펼쳤던 온라인 소비 진작 행사 결과 5억 6천만 원의 매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매출액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19로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지만 이 소비자들의 구매 욕구를 자극해서 매출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강원도가 도내 4개 폐광 지역이죠. 태백과 삼척, 영월, 정선을 하나의 걷기길로 연결하는 폐광지역 걷는 길 운탄고도 주송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합니다. 걷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요즘 새로운 또 관광 자원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반가워하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운탄고도 주송 사업에 대해서 오늘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강원도 자원개발과의 최종훈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네, 안녕하세요. 최종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폐광 지역 걷는 길 주송 사업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 이 착수 보고회가 최근에 열렸었는데 이게 좀 어떤 자리였습니까? 네, 이제 통칭해서 모든 구간을 운탄고도라고 이제 부르기로 했고요. 네. 이 자리에서는 이 길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구상에 대한 검토도 있었고요. 네. 이제 목적은 혼자 걷기는 아까운,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들과 아주 행복하게 걸을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보자라는 되게 목표를 두고요. 네. 이를 통해서 지역 주민들 일자리도 창출하고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꾸며가자라는 쪽에 얘기들이 많이 진행이 됐습니다. 네. 이 전체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 거죠? 네, 길이는 태백, 삼척, 영월, 정선 4개씩을 하나로 연결하는 길인데 네. 145km에 달합니다. 145km요? 네, 그래서 이 길을 다 걷게 되면은 한 5박 6일 정도에 되는 코스가 되는 거죠. 예, 5박 6일이요? 네. 이게 하루에 그러면 평균 40km 정도를 걸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전문적으로 걸으시는 분은 그만큼 걸으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구간마다 특성이 있기 때문에 구간별로 끊어서 필요한 부분을 걸으셔도 되고요. 예. 완전히 종주하시게 되면은 그 정도가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 이게 만만치 않겠는데요? 근데 걸어보시면 처음과 끝까지 아주 예. 행복하게 그리고 절경 속에서 걸을 수 있을 거라고 아주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전체 그 길의 이름을 운탄고도로 결정했다라고 이제 했습니다만 이게 원래 이 정선군의 운탄고도 길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사실은 정선군에 있는 그 석탄을 다루던 그 이제 아주 좁고 높은 길이었는데 이 길만 이제 운탄고도로 처음에는 불렸더랬죠. 그런데 대기시군을 연결하면서 사실 내기시군 자체가 폐강 지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운탄고도의 개념과 똑같은 길들이 다들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합한다는 의미에서 운탄고도라는 이름으로 전 구간을 고르게 연결하는 이름으로 이제 확정을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운탄고도 할 때 이 운자가 구름 운자입니까? 아니, 운반할 때 운자. 운반할 때 운자요. 네. 그러니까 탄을 운반하던 높은 길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직역하면은.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높을 고자를 쓰지만 워낙 역사성이 있는 길이고 또 수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옛 고자를 써도 저는 무방하다는 오래된 길, 하고 높은 있습니다. 길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운탄고도에 높을 한문으로 굳이 쓴다면 높을 고자도 쓰지만 옛 고자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제가 지금 운자가 구름 운자라고 이제 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구름과 석탄이 함께 어우러지던 길이다 이렇게 해도 또 예쁠 것 같기도 하고요. 훌륭하십니다. 제가 잘 배웠습니다. 아니고 굉장히 중의적인 그런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운탄고도의 글자 4개가 전부 다 도자 빼고는 모두 중의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석탄을 운반하던 높은 길이다라는 것인데 이게 정선에 있었고요. 네. 이게 실질적으로 그 지역이 또 폐광 지역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길 자체에 어떤 뭐 사연들이 또 여기 포함되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좀 이야기가 또 우리가 스토리를 여기서 볼 수 있을까요? 네, 그 각각의 스토리들은 뭐 제가 지금 여기서 다 말씀드리긴 그런데 그 지역의 광부로 일했던 분들의 삶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제 그 산업의 그 문화나 역사의 이야기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골고루 다 지금 녹여 있는데 뭐 맥락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여기에 맞게 이제 각각의 콘텐츠들도 같이 선보이면서 그런 얘기들을 길을 지나시는 분들에게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끔 해볼 생각입니다. 네. 제가 또 이 질문을 드린 것이 요즘 뭐 다양한 걷는 길이 대한민국 곳곳에 조성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그만큼 그 길마다 특색이 어느 만큼 있느냐, 스토리가 또 어느 정도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사실 또 굉장히 그 길에 이 경쟁력 또 차별성이 이제 부여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들을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사실은 그 스토리가 있는 길이라는 어떤 그런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어떤 특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길이 평균 고도가 1,300m 정도 되고, 그리고 여름에는 아주 시원한 청량감, 겨울에는 그 설경, 곳곳에서 볼 수 있는 상고대, 한번 걸으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혼자 걷기에는 너무 아까운 길일 거고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꼭 같이 걸어보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 운치 하나만으로도 아무 특화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스토리까지 겸해질 수 있으면 더욱더 그 효과가 상승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참 걷는 걸 좋아하는데요.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걷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시작점과 또 도착점 또 그 다음 날 또 다시 또 출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숙박 시설이라든지 또 먹을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이제 연계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길만이 아니고 그런 배우 인프라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들 잘 연계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145km에 달하는 운탄고도가 거대한 등뼈 같은 구실을 하고 그 갈피뼈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사이길들을 들어서 접근로를 만들면서 말씀하신 그런 편의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그 쉼터라든지 아니면 역사문화 자원이라든지 이런 콘텐츠가 담은 길을 만들 텐데요. 사실은 길이 유명해지면 필요한 시설들은 또 자연스럽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그런 시설들을 한꺼번에 많이 배치하는 거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거고요. 그리고 그 이제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그 길은 일단 자연적으로 조성하고 스토리가 있는 것들은 부분 요소를 갖출 수 있게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예, 이 차량 출입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차량 출입은 아니고 사실은 그러지. 예, 뭐 이렇게 간신히 탄을 나르던 차가 좁게 지나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네. 차량 진입이라는 자체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걷는 길이니까요. 그런데 이게 지대가 높습니다. 네. 또 길이 이렇게 또 좁은 지역도 있고요. 네. 굉장히 높습니다. 네. 또 겨울엔 또 눈도 쌓일 수도 있겠고요. 네. 좀 안전을 네. 또 가장 또 이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요한 곳에서는 안전을 위해서 CCTV를 설치하고 또 이제 산불 예방 활동과 관련된 그런 뭐 포스트나 사이트가 좀 될 수 있도록 한다면 안전 문제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좀 대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굉장히 안전하고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데크 조성도 구간별로 적절하게 잘 배치를 할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네. 길에 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어떻게 네. 좀 고민하고 있는지 좀 제가 확인하는 부분에서 좀 여쭤본 거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 운탄고도길 이번에 용역 보고회가 있었습니다만은 이 사업 일정 언제쯤이면 우리가 또 이 길을 완성된 길을 걸을 수 있을까요? 네, 완전히 완성되는 데는 2022년까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이요? 예. 예, 그리고 대기시군을 연결 통합하는 것인데 사실은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길까지 한다 그러면 2단계 사업은 내년이면은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네. 50천 이제 동해안권까지 하는 것도 하면 한 2022년 후반기에는 완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시작점이 태백이 되는 겁니까? 영월이 되는 거죠. 영월이요. 서에서 동으로 그래서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길이라고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영월이요. 자, 영월에서 정말 태백, 삼척, 영월 정선을 거쳐서 동해 바다까지.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걷기 매니아들의 명수가 될 수 있겠군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조성 계획이 이제 잡혀 있고 또 그 네. 후가 또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또 걷기를 좋아하시는 많은 분들이 오시면서 같이 네. 함께 또 시너지 효과가 나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최종적인 계획도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일단은 각 지역마다 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고도로만 지나서 쭉 지나치시기도 하시겠지만 드문드문 그 영월, 정선, 태백, 삼척을 이루는 그 폐강 지역 개발 사업들 현장 그리고 관광 상품들이 개발돼 있는 곳 이런 곳으로 이제 접목을 좀 시킬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관광지와 연계하는 길 그리고 또 그런 관광 요소들하고 연계돼서 이 지역을 하나의 컨셉으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 이런 것과도 연계시킬 계획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을 또 드려야 되겠는데 우리 과장님이 네. 자원개발과 과장님이세요. 네. 되게 이제 길은 이제 그 관광과 관련된 이 부서에서 네. 지금 이제 운영을 하고 또 계획을 잡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자원개발과에서 이런 그 길 사업을 한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강원도가 이 길 네. 사업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하는 또 상징적인 또 의미 부여도 될 수 있겠습니다만은 네. 어떤 의미에서 이 자원개발과가 이 사업을 맡고 있는 겁니까? 저희 자원개발과에서 하는 일은 폐강 지역에 대한 개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폐강 지역의 개발 사업이 전체가 하나가 되면 가장 좋겠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정선은 정선대로, 삼척은 삼척대로, 태백은 태백도로의 주요한 특징들이 좀 도드라진 게 있거든요. 근데 네. 이것을 하나로 연결하는 어떤 매개가 필요할까 하고 고민하다가 운탄고도라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지역을 관통해 나가는 그런 길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길에 눈을 돌리게 된 거고요. 네. 오히려 이 길이 개별적인 요소들을 더욱더 부각시킬 수 있고 또 연계성을 더 높게 해주고 또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총사가 생각나는군요. 네. 하나를 위한 모두를 위한 하나. 고맙습니다. 정말 이 길이 그런 네. 또 의미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좀 일정대로 잘 마무리되어서요. 정말 이 네. 길 많은 분들이 함께 또 걸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꼭 한번 들러주십시오. 무조건 갈 겁니다. 저는. 네. 예.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강원도 자원개발과의 최조훈 과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요즘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많이들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적 경제를 육성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기본법, 매번 국회에서 법안이 지출됩니다만은 또 폐기되는 것이 반복돼 왔었죠. 자, 이런 가운데 원주시의회와 또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가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습니다. 또 이제 원주 같은 경우는 사회적 운동의 메카로 또 이제 각광받고도 있지 않습니까? 좀 전반적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그 사회적 경제라고 하면요,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또 공익을 추구한다. 우리가 이런 개념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가장 또 피상적인 좀 분석이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사회적 경제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이념을 자본주의식으로 풀어나간 새로운 경제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 생겨난 고용 불안정과 빈부격차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이윤보다 공익을 우선시하는 경제 시스템입니다. 일자리와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경제적 활동을 통해 실현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여기서 사회적 기업이란 영리 기업과 비영리 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입니다. 사회적 경제 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 공동체 회사 등이 해당됩니다.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목적을 추구하는데요. 강원도를 포함한 전국에서는 각각 50여 개가 넘는 사회적 기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푸드협동조합 조세훈 이사장에게 듣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의 유형에 따라 많이 다를 텐데요. 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도 있고요.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인 그런 사회적 기업도 있고,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런 사회적 기업도 있을 테고요. 예를 들자면 원주에 있는 여러 이제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먹거리 취약계층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한다거나 이런 역할들을 해왔었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지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최대한 고용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시 그 경제를 회복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영리 기업들보다는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훨씬 더 높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해외 여러 나라에서 보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지난 9일이죠. 또 원주시에서 사회적 경제 기본법의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이제 열렸었어요. 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란 개별법으로 분산된 사회적 경제 기업에 대한 육성 지원 사항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규정하는 법령을 말하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제19대 국회부터 법안이 제출됐지만 매번 임기 완료로 폐기됐습니다.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이 1호 법안으로 제출됐지만 현재 입법화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 의회와 원주 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원주시 사회적 기업 협의회 등이 지난 9일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기자회견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은 시민이 공동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한 조직으로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경제적 결사체라고 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는 시장 경제의 부족함을 연대의 힘으로 채우는 경제 영역이라며 고용 안정과 양극화 완화에 기여하고 또 일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했는데요. 사회적 경제를 실천하는 모든 구성원이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이 통과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원주협동사회경제 네트워크 이승현 사무국장에게 듣겠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법안으로 제출이 됐었는데 계속해서 이제 제정이 안 되고 있고, 현재 21대 국회에서는 사회적 경제 기본 법안만 5가지가 제출돼 있어요. 그럴 정도로 사회적 경제 관련해서 이제 국회 차원에서도 공감대가 일단 형성돼 있고, 원주도 사회적 경제 기본 조례를 2019년에 이제 제정을 했어요. 4월에. 전국 지자체들이 사회적 경제 관련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는 데가 257개나 되더라고요. 국회 차원에서 법령을 제정해서 좀 더 이 사회적 경제라는 영역이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조건을 마련해 달라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사회적 경제의 중요성, 의미 또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만은 또 법률로 제정하는 또 기본법 제정까지는 좀 논란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의견이 나뉜 것 같기도 하고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당시 여야가 모두 제시하고 입법에 동의했던 법안이지만 제20대 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했는데요. 사회적 경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대치된다는 의견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찬성하는 의견을 보면 사회적 경제에 관한 여러 정책이 추진되고 있지만 사회적 경제 기본법 제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된 것이 아니라 정책 결정 권자가 달라지면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 정책이 축소되거나 사라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지속 가능한 사회적 경제 영역의 성장을 통해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효율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살펴보면 사회적 경제는 오히려 시장 경제를 왜곡시키며 재정 투여의 효율성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사회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시장 경쟁력이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무 구조가 일반 기업과 비교해 나쁠 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 또 사회적 경제 기본법이 제정되면 사회적 경제에 대한 지원이 이익 집단의 수단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다며 의견이 나뉘고 있습니다. 네. 자, 사회적 경제와 또 어떤 시장 자유주의와 어떻게 보면 좀 서로 대립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하지만 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좀 함께 또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민주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이 출범했다는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좀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원주 IMC 김용환 사무총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연결하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원주 혁신 라운드 테이블의 의미 좀 살펴볼까 합니다만은 좀 의미가 민관, 공, 산, 학이 함께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원주 IMC에서는 좀 어떤 의미에서 또 이 사업에 함께 참여하게 되었는지요? 네, 원주 IMC는 시민사회단체로서 지역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를 또 해왔고요. 특히 이제 청소년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지역의 청소년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면서 지역을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공동대표가 되셨는데 공동대표는 모두 몇 분이시죠? 5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분이요. 이게 각 네. 직역별로 이렇게 좀 약간 배분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 중에 우리 또 사무총장님이 이 공동대표가 되셨습니다만, 자, 그런데 이 혁신 라운드 테이블, 이게 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1년에 2번 모이더군요. 이게 단순히 한번 모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가라는 또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요.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서 의견이 창출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또 원주에 변화를 줄 수 있을까? 좀 의구심을 가지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의구심에 대해서요. 실제로 공동대표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주에는 여러 가지 포럼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우리 라운드 테이블은 이제 공공기관 전부와 그다음에 상공회의소 원주시, 원주시의회, 그다음에 원주에 있는 모든 대학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주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그 지혜를 모으는 방법을 제시하는 모임이 필요했는데 아마 그 역할을 우리가 담당하게 될 것 같고요. 예.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또 미래 비전에 대한 내용을 연구하는 시민들과 또 공유하게 될 텐데요. 그 정신은 무엇보다도 혁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당장 필요한 정책 같은 것들도 논의하게 되겠지만 혁신적인 미래 비전을 만들고 시민들과 공유하는 역할이 우리 라운드 테이블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향후에 원주시에서 좀 어떤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좀 전망이 가능할까요? 네, 일단은 뭐 다른 포럼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혁신 라운드 테이블의 특별함을 찾아야 될 텐데요. 예. 그 특별함의 역할이 아마 라운드 테이블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제 협동을 강조하고 수도권 주변의 소비 도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 지역의 특별함을 찾는 역할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소외된 계층과 비주류 계층들의 통합과 주류로서의 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모색하게 되는 것이 우리 라운드 테이블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와 더불어서 또 원주 YMCA 이제 사무총장이시고요. 또 이제 혁신 라운드 테이블에서 그 역할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청소년 복지 시설 등에 있어서도 또 많은 또 역할을 하실 것 같습니다만은 좀 그 중에서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원주 YMCA 사무총장으로서 또 공동대표로서 특화해서 역할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청소년 인구도 원주가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하는 청소년들은 만 9세에서 24세까지를 청소년이라고 하는데요. 원주에는 한 7만 명 정도의 청소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에는 원주시 청소년 수련관과 3개의 문화의 집이 있는데요. 네. 지금 시설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뭐 혁신도시라든가 무실동, 당구동, 태장동 또 기업도시 주변에 많은 인구들이 밀집되면서 그런 곳에는 지금 청소년 시설이 하나도 없어서 그러한 것들을 좀 시민들과 함께 지역의 청소년들을 위해서 문화의 집이라든가 뭐 청소년 수련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증축하고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동아리 활동 및 봉사 활동을 할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이 라운드 테이블에서 우리 YMCA의 역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거의 뭐 활동이 저조했었죠? 그렇습니다. 예.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그렇겠지만 저희들도 그 아이들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학을 가야 되는데 봉사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도 안타깝지만 해당되는 학생들에게 상당히 좀 안타까운 한 해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달부터 좀 백신 접종도 시작돼 있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또 여러 가지 활동 올해 좀 기지개 좀 펴고요. 다시 또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주 YMCA 김영화 사무총장이었고요. 오늘 순서 이어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